5월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서 신고 대리를 하고 계시고 거기서 신고를 맡기고 계실 텐데요. 저희도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이미 저희한테 맡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증권사, 다른 대행 세무법인을 통해서 해외 주식 양도세를 맡기고 계신 분들이 그동안 저희한테 많이 주셨던 질문을 한 번에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법인 다림이 이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에 있어서 자부심이 있는 게 매년 10,000명 이상의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고 누적으로 따져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많은 신고 건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궁금하셨던 그 질문 타임스탬프에 꼭 있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 증권사 뭐 삼성도 있고 키움도 있고 토스도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 질문이 제일 많으신데요. 이 모든 증권사들이 3월달부터 신고 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스 앱에 들어가서도 여기 신청하라고 그러고 삼성 앱에 들어가서도 여기 신청하라고 그러고 키움 앱에 들어가서도 여기 신청하라고 하는데 어디에 신청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요. 이럴 때는 한 군데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신고는 인별 신고예요. 나의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양도차익, 해외 주식 양도차익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다 증권사에 신고하시면 중복 신고가 되니까 안 되고요. 한 군데에서 신고하시되 만약에 삼성증권에 신청하셨다고 하면 삼성증권 자료는 삼성증권이 주니까 요건 안 주셔도 되고요. 타 증권사, 토스증권사 자료 삼성에 갖다 주고 키움증권 자료 삼성에 갖다 주고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에 따라서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증권사가 신고 대리를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자료를 어플리케이션에 업로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고 대리하고 있는 법인에 이메일로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 서류로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신청하실 때 아마 그 방법이 다 있을 테니까 거기에 있는 방법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는 토스에 신청해 본다고 할게요. 나 토스에 신청했는데 토스는 플러스인데 삼성이나 키움이나 뭐 또 어디 있을까 NH나 신한이나 이런 데는 마이너스다. 그러면 마이너스는 세금 안 내는 거니까 안 하면 되지 않냐? 여러분 큰일 날 소리입니다. 마이너스 난 것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이익 난 증권사의 소득만 신고해서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손실이 난 게 있으면 합쳐가지고 상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삼성에서는 뭐 1,000만 원 이익이고 뭐 키움에서는 마이너스 500만 원인데 그러면 1,000만 원 갖고 세금만 내느냐? 아니죠. 합쳐가지고 500으로 세금 내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난 것도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세 번째 질문. 나는 다 합쳐가지고 다 마이너스예요. 안타깝게도 지난 25년에 이익이 없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익이 없으시거나 원래 공제 금액이 250만 원인 건 우리 투자자분들 다 아시죠? 250만 원이 안 돼서 이익은 있는데 납부세액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신청하셔야 되나요?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신청하셔야 돼요. 신청하시고 신고하셔야 돼요. 그럼 안 했을 경우에 리스크는 뭐냐? 안 했을 경우에 납부세액이 없으시다면 가산세가 없어서 리스크는 없습니다. 다만 좀 귀찮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세관청은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을 이렇게 거래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손실이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증권사가 자료를 갖다 주긴 하지만 정확한 자료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당신은 작년에 해외 주식 거래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신고 안 했나요? 라고 뒤늦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나 손해봐서 신고 안 했어요. 나 250만 원 안 넘어서 신고 안 했어요. 하셔도 되는데 그럴 때 과세관청이 말로만 해서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자료를 갖다 내야 되거든요. 자료를 갖다 내거나 아니면 신고를 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증권사에서 신고들이 해줄 때 여러분들은 수수료 안 내시거든요. 해줄 때 한꺼번에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렇다면 이 타사 소득 자료 도대체 어떻게 뽑나요? 나는 앱으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투자하고 있었는데 서류를 발급받아 오라는데 무슨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는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블로그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주요 증권사들별로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는 방법을 저희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가끔씩 뭐 이만큼의 수익이 났어요 해서 앱에 보이는 화면을 캡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하면 이 신고가 증권사가 공식적으로 발급한 서류라는 거를 그대로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캡처하신 거에는 이게 2025년 건지 어느 증권사 건지 중요한 게 납세자가 누군지 이름이 없어요. 누구 소득자료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캡처본으로는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고요. 공식적으로 증권사가 만들어주는 소득금액 명세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들은 다 증권사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시니까요. 저희가 더보기란에 발급받는 링크 확인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고 대행하고 있는 곳들은 신청은 대부분 4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청을 다 하셨을 거고요. 그러면 결과를 받으시게 기다리고 계실 텐데
있는데요. 결과는 보통 신청하셨을 때 선택하신 방법에 따라서 결과 통보를 받으실 텐데요.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웬만하면은 5월 15일 정도에는 마무리가 되실 거고요. 특이한 경우 타사 소득이 좀 매칭이 안 됐거나 아니면 정말 특이하게 국내 소득 자료가 있으셨거나 아니면 증여였거나 특별한 경우들은 조금 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납부 기한은 5월 31일,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서류를 다 받으실 거니까 왜 5월 초부터 왜 나 안 주나요?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누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받으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만약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마 대부분 다 카카오톡 채널이 있으실 거예요.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거나 전화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특이사항은 해외 주식만 있는데 이런 경우 있죠. 국내 소득자료 보내주세요 라고 보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신청하셨을 때부터 고객님은 전년도에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신고하셨습니까? 라고 문의가 있었을 거예요. 선택하시게 했을 텐데 어떤 경우에 국내 주식 양도차익 자료를 내라고 하느냐, 나 삼성전자 있는데 이거 말하는 거냐 하실 텐데요. 일반적인 장내 주식의 소액주주분들은 해당이 없고요. 전년도에 장외 거래를 하셨거나 비상장 주식 거래를 하셨거나 아니면 상장 주식인데 대주주로서 거래하셨거나 이런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상장 주식 대주주는 종목당 특별한 지배주주가 아니시라면 50억 이상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코스피 종목 1% 이상, 코스닥 종목 2% 이상의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해당 종목을 거래하셨을 때 해당하는 거니까 개인 주주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해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국내 주식 거래하고 있어서 있는 줄 알고 선택했는데 잘못 선택했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이 신고 대리하고 있는 세무법인들한테 연락하셔서 나 국내 주식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없습니다 라고 안내해 주셔야 고객님의 신고가 마무리가 됩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 특이한 게 있었죠. 2024년까지는 내가 해외 주식으로 양도차익이 많이 났을 때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팔아라 이런 거를 절세 포인트로 생각하셔서 많은 증여가 있었는데요. 2025년 증여하신 분부터는 이게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주식에 대해서도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서 1년 이내 양도하셨다면 증여받은 증여재산 가격을 취득원가로 보아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증여자의 원래 취득원가를 가지고 나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증권사에 신고대행을 맡기셨을 때 특이사항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양도하신 분들이라면 신고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신고대리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나누셔야 되고요. 그럼 그럴 때 어떤 자료를 갖다 줘야 되나요? 라고 하실 텐데요. 이때 증여자의 원 거래 내역과 수증자의 원 거래 내역을 둘 다 가져다 주셔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신고가 끝난 다음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타사 소득 자료도 갖다 줬고 전년도에 국내 주식 거래하신 게 있어서 전년도에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있어서 예정 신고한 게 있다면 그 소득 자료도 갖다 줬고 또 뭐 2월 과세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아마 신고 대행하는 세무법인에서 이제 계산이 끝나고 신고를 정확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서류를 받고 그 다음에 하실 건 이제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납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납부는 납부 기한이 중요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31일이 말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월요일까지 납부하시는데요. 이때 납부 방법은 전달드린 납부서 혹은 받으신 가상계좌를 가지고 가상계좌 이체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홈택스나 솔택스를 통해서 납부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가끔 신용카드 결제 문의하시는 분들 계세요. 신용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다만 수수료가 있어요. 0.8% 수수료를 내니까 감안하셔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납하실 수가 있는데요. 1,000만 원 초과 금액만 분납이 가능하고요. 분납은 2달 후에 가능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3일이거든요. 그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방세는 별도로 납부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지방세는 별도 납부 기한이 7월 31일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냥 다 6월 1일에 한꺼번에 내주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놓치셔가지고 나중에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기간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6월 1일 지나면 저희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데 못 냈습니다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못 냈을 때 가산세 어떻게 되나요 하시는데요. 신고는 했고 납부만 안 했기 때문에 납부에 관련된 가산세만 붙습니다. 하루에 0.022% 이자가 붙는데 저희가 이미 전달드렸던 납부서로 납부가 안 됩니다. 별도로 납부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구청에 문의하셔서 납부서 발급받으셔도 되고 홈택스 들어가시면 바로 납부서 가능합니다. 네, 또 많이 주시는 질문이 250만 원 공제예요. 이 250만 원 공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냐? 딱 한 번밖에 안 되는 거냐? 증권사 여러 개 통해서 하면 다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250만 원 공제는 1년에 개인한테 총으로 주는 금액이에요. 250만 원이 한도입니다. 토스증권 250만 원, 삼성증권 250만 원, 뭐 키움증권 250만 원, NH 250만 원 이렇게 안 됩니다. 한꺼번에 250만 원 공제 한 번만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에 신고하셔야 250만 원 공제가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디테일하고 아주 많은 질문 주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 금액 명세서를 받으시면 거기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계산되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예를 들어 토스증권 같은 경우에 이동평균입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뭐 이동평균입니다.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이게 선입이면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이동평균이 나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러실 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해외 주식은 전체 모든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언젠가는 다 세금을 냅니다. 물론 주식 가치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싸게 샀다가 지금 처음 비싸게 파시는 거라면 싸게 산 가격과 비싸게 판 가격이 가격이 매칭되는 바람에 내가 알고 있던 평균 가격보다 지금 내시는 세금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양도 차익은 다 한 번에 내는 거고 해외 주식은 세율도 다르지 않고 20%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지금 내냐 나중 내냐 차이니까요.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증권사들이 선택한 방법이 다릅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출력할 수도 있고 NH 같은 경우도 선택적으로 출력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주 절대적으로 세금의 차이는 주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도 신고를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